안녕하세요. 동안음양오행연구원 김경희입니다. 오늘은 육친의 응용법 정제 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재성이라 하면 내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극하는 겁니다. 내가 극을 하는데 일간이 음양이 같으면 편제, 일간이 음양이 틀리면 정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라 하면 우리가 뭐 흔히 제복이 있냐, 저 사람은 제복이 없다, 제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제라는 거는 정제와 편제로 나누는데 일단 남자들한테는 사주를 볼 때 일단 재와 간을 보라는 그게 있습니다. 우리가 뭐 요즘 세상에 뭐니 해도 머니밖에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밌는 이야기로 요즘 아이들이 태어날 때 옛날에는 응애 하고 태어났는데 요즘은 주먹을 꽉 쥐면서 머니 하고 태어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세상에는 돈이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된다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 재성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쟤는 어떤 가족관계로 치면은 아버지에 해당이 됩니다. 남자의 경우 왜 제가 굉장히 중요하냐면 남자의 경우는 제가 아버지도 되지만 부인도 되고 또 부인도 또 잘 만나야 되겠죠. 그래서 부인도 되면서 경제력도 됩니다. 그래서 남자들한테는 사주의 청제나 편제가 어떻게 구성이 잘 되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경제적으로 뭐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느냐 이런 걸 잘 보는 거고요. 또 여자의 경우에는 아버지도 해당이 되지만 시어머니하고 연관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시집살이 하는 며느리들이 잘 없지만 옛날에는 시집살이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자 사주에 정제 편제가 없다 하면 시어머니가 없는 집으로 시집을 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가족 관계로 보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라 하면은 그 제라는 거는 내가 극하는 거거든요. 내가 극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정복, 뭐 소유욕 이런 걸 나타냅니다. 그래서 재산도 나타내고 또 제가 구성이 뭐 연주에 잘 짜여져 있다 그러면 부모님한테 유산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또 정제와 편제로 나누어지는데 정제는 그냥 뭐 봉급생활, 내 가정 잘 지키고 뭐 한 달 한 달 짜여진 생활, 조금 소극적이죠. 그래서 공무원들이나 이런 경우에 참 많고요. 그다음에 편제는 그야말로 네 돈도 내 돈이고 너 돈도 내 돈이고 사업가적인 좀 융통성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계측을 하는 뭐 욕심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통솔력도 있고 사업 마인드도 굉장히 크게 가지고 있는 게 편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사주에서 봤을 때는 육친 관계에서 정제 편제를 그렇게 가족 관계나 사회성이나 뭐 경제력이나 이렇게 나누지만 운에서 들어왔을 때 재운이 들어오면 이상하게 평소에는 그 돈 욕심이 없던 사람도 뭐 돈을 어떤 식으로 돈을 벌어야 되나 모든 세상을 보는 눈이 안경을 끼고 돈을 버는 데만 그 기운이 자꾸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운이 가게 되면 내 마음도 투잡을 할까 어떤 식으로 또 돈을 벌어야 되나 이런 쪽으로 굉장히 기운이 가기 때문에 돈 벌고 싶다는 욕심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게 재운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흔히들 이런 질문을 참 많이 합니다. 뭐 엄마 아버지가 나이가 연료하신데 유산을 언제쯤 받겠느냐 뭐 이런 경우에도 상담을 좀 오는 편이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는 재운을 보면 됩니다. 재운이 어떤 아버지도 나타나기 때문에 아버지가 잘 살면 그 유산이 자식들한테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쯤 받을 수 있냐 이걸 봤을 때 재운이 왔을 때도 유산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자들이 재의 구성이 잘 짜여져 있을 때는 재는 사실은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남편을 걷어먹이고 또 음식도 잘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걷어먹이는 사람들이 보면 사주에 재가 많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남자들의 경우에는 뭐 정제와 편제가 사주에 같이 있을 때는 첩도 있고 부인도 있다고 이래 책에 교과서에 이래 되어 있는데, 여기서 굉장히 조금 우리가 조심스럽게 이야기할 경우는 어떠냐 하면, 사주를 공부를 조금 하다 보면 제일 먼저 남편이 나 위에, 부인 위에 다른 여자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데 참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주에 정제 편제가 같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첩과 처가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래 좀 좁은 소견에서 이해하지 마시고, 반드시라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처와 첩, 이제 그럴 경우도 있지만 아니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에 편제와 정제가 이래 있을 때 우리가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해보자면, 한문풀이를 해보면 처와 첩에 대해서 한문풀이를 해보면, 처는 일사자 밑에 계집여자가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일을 하고 둥지를 털고 앉아서 가정을 지키는 부인이 처고, 첩은 설립자 밑에 계집여자가 있어요. 그래서 첩이라는 건 항상 서 있다, 이래서 언제 도망갈지 모른다, 이래서 그 한문도 참 재미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여담으로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남자 사주에 재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제 편제가 없다고 해서 결혼을 못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주에 정제 편제가 없을 경우에는 처갓집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또 부인이 뭐를 하든 뭐 애착도 없고, 부인이 뭐 파마를 머리를 자르고 들어오든 밖에 나가서 새 옷을 사 입고 들어오든, 우리 주위에서 그런 소리 가끔 들었을 겁니다. 우리 남편은 내가 옷을 사 입었는지 미장원에 가서 파마를 하고 왔는지 전혀 관심이 없다. 이런 경우에 보면은 남편 사주에 재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거는, 남편 사주에 재가 없다고 해서 절대 결혼을 못하고 부인이 없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부인 경우에는 조금 입장에서는 서운하겠지만 처갓집에 관심이 없고 부인한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가 있고 재운이 와야 반드시 결혼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에서는 벗어나야 되는 운이, 결혼이라는 것은 남녀가 같이 하기 때문에 남편의 남자 대 신랑 될 분의 운이 재운이 아니더라도 여자 운에 결혼할 운이면 그 같이 결합을 해서 결혼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융통성 있게 봐줘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참고로 알았고, 이거는 반드시 알아두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재라는 거는 뭐 정복력, 소유욕 이런 거기 때문에 사주에 정제 편제가 있을 때는, 정제를 가진 사람들은 가정적이에요. 부인밖에 모르고 굉장히 마누라도 사랑을 하고 이런데, 정제 편제로 이렇게 같이 있는 사람들은 쉽게 이야기하면, 재미난 이야기를 하자면, 세상 여자들이 다 내 여자다, 뭐 이 여자도 좋고 저 여자도 좋고, 어떤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제라는 사람은 굉장히 월급을 받아서 짜임새 있게 내 가정을 지키면서 사는 게 정제고요. 편제는 뭐냐면 굉장히 일확천금을 노립니다. 그래서 뭐 주식이나 아니면 뭐 투기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보면 편제 운이나 아니면 편제가 사주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의 돈이 내 돈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편제의 성이 강한 사람들이, 그래서 사주에 뭐 이병철 회장 같으신 분은 시상 편제격이라 해서 시간에 편제가 하나 있어서, 편제가 있는 사람들은 큰 사업가도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또 편제라고 해서 또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고, 크게
큰 마인드가 크고 어떤 그릇이 크기 때문에 크게 망하고 크게 흥하는 게 편재의 어떤 그런 뜻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딱 고정적으로 정제다, 편제다, 뭐 정제는 융통성이 없다, 편제는 뭐 아주 뭐 크게 논다, 이런 틀에서는 벗어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사주의 구성에 따라서 설명이 틀려지고, 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합과 충에 따라서 차이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점은 사주의 구성에 따라서 그 사주에 따라서 설명을 다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참고해 주시는 게 좋고요. 여기서 우리가 재를 설명하다 보면 이런 거를 참고적으로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정제 편제하면 사주 구성에 따라서 무조건 그냥 돈이다 이렇게 보는데, 돈도 어떤 식으로 모아야 되느냐에 따라서 5가지로 분류가 돼야 됩니다. 오행에 따라서. 그래서 재라는 거는 내가 극하는 거기 때문에 목화토금수로 나누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일간이 금일 경우에 재가 금금목이 되죠. 목의 성질을 따라서 돈을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목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적금을 넣는다든지 계획을 세워서 한 달에 얼마씩 차근차근 모아 나가야 되는 게 재가 목인 경우에, 그 다음에 수일간들은 재가 화죠. 수극화. 그래서 재가 화인 사람들은 굉장히 속성속패합니다. 일어날 때는 아주 불같이 일어나고, 또 망할 때도 하루아침에 패할 수 있는 게 화의 어떤 재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돈 관리를 돈이 들어올 때 관리를 잘해야 되고, 또 확 하루아침에 나갈 거를 생각해서 계획을 잘 세워두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옛날에는, 지금은 이사를 할 때 뭐 화장지, 뭐 잘 풀리는 집 이렇게 해서 화장지를 들고 가지만, 옛날에는 이사를 갈 때 거의 성냥을 사가지고 갔습니다. 참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는 그게 참 생소한 이야기로 들리겠지만, 왜 성냥을 사가지고 이삿집에 가느냐 하면 불같이 일어나라는 것들, 그런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성냥을 참 괜히 많이 사가지고 집들이 한다 그러죠.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요즘은 좀 보기 드문 그런 어떤 일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가 제인 경우에 목극토, 목일간이죠. 그런 분들은 보면 돈이 있으면 땅에다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땅에 투자를 하고 싶은 생각이 또 많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어, 어, 화일간들은 금이 재죠. 화극금 해서. 그래서 화일간들은 재를 어떻게 모으냐면, 뭐 이게 보석을 좋아한다든지 금을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현금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일간들은 수가 재죠. 수는 어떻게 씁니까? 수라는 거는 물은 고요히 있으면 썩죠. 그래서 토일간들이 흔히 이야기하면 왜 돈놀이를 하죠.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이래 돈 융통시키는 또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일간이 제가 어떤 오행에 해당이 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우리가 돈을 하나씩 모아서 나가야 되지만, 우리가 돈이 있으면 뭐 남이 하니까 나도 주식 투자를 하자, 남이 하니까 나도 땅을 사자. 근데 똑같은 땅을 사도 어떤 사람은 땅을 사면 거기에서 굉장히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땅을 사면은 속아서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내 일간에 따라서 요즘 세상에는 뭐니 해도 재력이 있어야 되니까 어떤 식으로 돈을 모아서 잘 관리를 해서 나가야 하는지, 그거를 참고적으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응용을 한다면 조금 손해보는 일도 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재성에 관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